하지만 독학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외모보다 연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베리 설기관과 바이패드를 사가지고 바이패드 용량이 꽉 찰 때까지 거기 연기 영상 한 녹화했어요. 대사 외우는 게 힘들다고 말하신 당신은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사람에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문제야, 독학의 문제. 자기가 항상 열심히는 해. 근데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보고 나서 이걸 계속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해보고 나서 선택해도 되는데 그거를 왜 시작하면서 반대로 그러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해영 테라피 해영쌤입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들을 할까? 나 너무 걱정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연기 관련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DM도 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 좀 공통된 것들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퀵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요. 제가 일부러 좀 날것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안 봤어요. 좀 바로바로 학생이 와서 선생님 이거 진짜 이래요? 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부지런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기는 타고나야 잘하나요? 아니죠. 네. 물론 타고나면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키가 크면 좋겠고 이왕이면 얼굴이 작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또 눈도 크고 막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천우희 배우님이 예술 분야에서 연기가 가장 재능이 적어도 가능한 분야인 것 같다라고 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저도 사실 연기를 하기에 뛰어난 외모나 뛰어난 피지컬이나 제 주변에 혹은 저희 뭐 부모님이 연기를 하셨거나 빽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 뭐 갖춰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연기를 할 때 어떤 끼, 뭐 센스, 소리, 분석, 성격 특히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남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지금도 제 영상 유튜브에 나오면 어이 이러고 넘겨버릴 정도로 부끄럼도 많은 그런 성격인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다 훈련해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성격까지도요. 근데 딱 하나 타고나야 하는 건 연기를 정말로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끈기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다시금 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는 충분한 훈련으로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혼자 독학으로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기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결국에 상대 배우와 호흡해야 되고 정말 1인극이라고 할지라도 극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 혹은 그 극을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연기는 진짜 실기잖아요. 이게 이론으로만 빠삭하고 혼자 안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독학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학원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학원에 못 간다거나 아니면 집이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있다거나 뭔가 학원에 가기까지는 아닌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번 체험해보고 어떤지 스스로 훈련해보고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보는 정도로는 저는 연기 독학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배우가 되려면 외모가 중요할까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연기를 할 때 매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TV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다 마르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들은 자기가 어떤 외적인 캐릭터가 있고 장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마른 분들 뿐만 아니라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그 체격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먹고 얼마나 운동하는지까지도 다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외모보단 연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관리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음!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돼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질까요?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이 되죠. 왜냐면 카메라랑 친하지 않아서 그렇죠. 반대로 카메라 앞에서만 긴장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그 친구들은 카메라가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오히려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자기가 더 편하대요. 이거는 카메라랑 얼마나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긴장이 되면 아,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 많이 익숙해져야겠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냥 많이 앞에 서보셔야 돼요. 많이 찍어보시고. 저도 무대 연기 위주로 오랫동안 배우고 공연이나 무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졸업하고 이제 매체 연기 해야 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8기가인가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그 아이패드 용량이 꽉 찰 때까지 거기에 연기 영상만 녹화했어요. 그래서 제 사진첩을 와 이렇게 보면 다 조그맣게 다 모니터링 영상만 꽉 찰 정도로. 아이패드를 산 것도 핸드폰 너무 조그마니까 큰 화면으로 보려고 산 거거든요. 그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은 카메라랑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저도 처음에 2년, 3년 전에 유튜브 할 때 진짜 저 얼굴 너무 얼굴도 이상한데 표정이 너무 어색해. 안녕하세요, 해영 테라피 막 요게 좀 굳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편집할 때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표정이랑 얘랑 너무 달라서. 근데 요즘은 제가 생각했던 표정이 영상에도 어느 정도는 생각한 대로 나와요. 이거는 그냥 많이 찍어보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앞에 상대방 대사가 없으면 어떻게 감정을 잡아야 하나요? 요런 질문을 그쵸. 입시장이나 오디션장에는 상대 배우가 없이 혼자 연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입시 연기, 오디션 연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평가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독백을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연습할 때 자기의 몰입력 그리고 전사의 호흡을 대사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앞부분에 대한 전사 연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혹은 친구가 없어도 뭔가 내 전사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 혹은 첫 대사 전에 상대방의 연기를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자극을 받고 연기하는 걸 출발로 점점 자극을 빼고 이 시간을 줄여 나가도 내 몰입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짧은 시간에 평가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몰입이 안 되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세요. 즉흥 연기가 너무 어렵고 막막해요. 연습법이 있을까요? 즉흥 연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보통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갑자기 시켰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유형이 클 수가 있어요. 자유연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연습 많이 하고 내가 준비 안 되니까 딱 보여주면 괜찮아. 이건 내 계획 안에 있어. 인데 갑자기 뭔가를 시켰을 때는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지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 아까 심리적인 요인은 준비, 연습량으로 이겨낸다. 그러니까 즉흥 연기도 그냥 일상에서 밥 먹듯이 하시면 돼요. 즉흥이랑 친해지면 되죠. 아까 카메라랑 친해지라는 그 말처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상황극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친구들. 혼자서도 막 버스 타고 가면서도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 아니면은 뭐 관찰하면서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소에 즉흥에 대한 훈련을 밥 먹듯이 한번 해보세요. 1일 1즉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슷한 예로 최근에 모의 오디션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지정 연기에 대한 공포심이 되게 컸거든요. 자유연기는 내가 준비해서 괜찮은데 지정 연기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 너무 긴장돼서 자신이 없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1일 1 지정을 해봐라. 자기 혼자 지정을 딱 해놓고 타이머 딱 맞추고 15분 분석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거 발표한다 생각하고 찍어봐라.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한 친구들은요 그 다음 주 수업 올 때 자신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일 1 지정, 1일 1 즉흥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디션에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요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보통 자기소개를 진짜로 이미지랑 소리 혹은 뭐 체킹하는 용도로 되게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몇 년생 누구입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 몇 년생 키는 몇 몸무게 몇 약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 게 약간 심플 버전. 그리고 조금 끼부린 버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봄날 햇살 같은 배우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뭔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한번 이렇게 보게 만들고 저런 매력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택일이고 둘 다 준비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각각 쓸 수 있겠죠?
대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효과적인 방법 있을까요? 아, 대사 외우는 게 힘들다고 말하시는 당신은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가 저는 더 궁금한데요. 사실 사람에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냥 진짜 무식하게 많이 입에 중얼중얼 길 걸으면서도 뭐 씻으면서도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뭔가 연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연결하면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분석을 하면서 Y를 디테일하게 찾아가면서 그게 다 납득이 돼가지고 외워지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몸을 막 움직이면서 그걸 막 붙이면서 행동을 하면서 붙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모든 방법을 사실 다 씁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이 제자리에 앉아서 시험 공부하듯이 외웠다면 엉덩이를 떼시고 중얼중얼 많이 하시면서 해보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진짜 연습도 중요한데 여러분, 연습 양도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연습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텍스트 분석이 너무 어렵고 감정 연결이 잘 안 돼요.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크죠. 어떤 친구들은 육하 원칙을 적고 끝내는데 그게 전혀 자기 액팅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분석을 위한 분석이잖아요. 근데 분석의 목표는 내 연기에 표현되게 한다, 도움되게 한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서 연기가 더 나아지게 한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분석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요, 선생님? 하신다면 킵코인 클래스에 제가 수업 때 하는 분석법들을 수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 녹화해놨으니까 그거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 그거 유료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에 분석법 시리즈로 제가 올려놓은 무료 강의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연습할 때 뭐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문제야. 독하게 문제. 자기가 열심히는 해. 근데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아니면 연기의 선배나 이런 분의 피드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그때 온라인 피드백 한창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이 영상 보내드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장점이 뭔지, 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뭐 때문에 아쉽고 이걸 연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코멘트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학원에 오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피드백 코칭권을 지금 문의가 되게 많아요. 올라가는 건 부끄러운데 코칭은 받고 싶어요, 선생님 해서 지금 저희 캡고잉 클래스 홈페이지 리뉴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뉴얼을 하면서 그 코칭권을 따로 상시 판매할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요를 확인해서 이거 진짜 따로 팔아도 팔릴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아유, 비교하게 되지. 근데 이걸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비교는 완전 찬스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교하게 된다는 건 저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비교의 단점은 자기의 못난 점만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건데,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거 잘한다, 나한테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저 사람은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가졌는지, 조금 더 나에게 도움될 방향이 없을지, 나 같으면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겠어.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친해지고, 못 찾아가, 예를 들어 뭐 아이유야, 그냥 비교만 하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장한 그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없을까 하면 결국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좌절만 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돼. 아시겠죠? 다음. 이건 단골 질문이죠. 단골 질문이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연기냐라고. 머리야. 나 진짜 정말 짜증나. 나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라방 할 때마다 나 그 종이 들고 하잖아. 그냥 해 이거 하나랑 안 늦었어요 요거 들고 하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 앞에 나이는 계속 바뀌어. 근데 다 안 늦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나이 30인데 연기 시작하는 거 안 늦었을까요? 그럼 전 안 늦었다고 하거든요. 20살인데 시작하는 거 안 늦었을까요? 안 늦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저 고1인데 안 늦었을까요? 안 늦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저 중2인데 안 늦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안 늦었을까요? 안 늦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늦었냐 안 늦었냐 그걸 왜 생각하냐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인생에 생겼고,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인데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할 거 아니면은 지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뭐 시작할 때부터 뭐 헐리우드 대스타 되려고 연기 시작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해보고 나서 이거를 계속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는 해보고 나서 선택해도 되잖아요.
되는데 그거를 왜 시작하기 전부터 안 늦었을까요? 이러고 있냐고요. 그래서 래퍼가 언제 나 진짜 짜증나. 안 늦었을까요? 진짜 그 물어보면은 헤어 테라피 영상 안 보았다고 간주하고 댓글 안 달아줄 거예요. 피드백을 들으면 상처받아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죠? 둘 중에 하나죠.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게끔 말을 요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말이 아닌데 그냥 많이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거나 요거를 잘 먼저 구분하시길 바라고요. 전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아 그치 이 바닥에서 이런 모질말도 못 버티면 내가 어떻게 배우를 한다고. 그치 상처받아도 버텨야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연기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 내 목소리, 내 얼굴, 내 신체, 내 분석,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연기를 향하는 건지 나 자신을 비하하는 건지 헷갈릴 땐 저는 그 피드백을 한 사람의 워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정확하고 따뜻하게 교육하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실제로 킵고잉에서 그걸 매일매일 매달 증명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후자야. 내가 너무 마인드가 약해. 그러면 강해지셔야죠. 이 피드백이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단순 비하인지를 좀 구분을 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잘 꼭꼭 씹어서 받아들이시고 더 강해지시면 돼요. 화이팅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배우가 될 수 있나요? 꼭 대학을 나와야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배우들도 대학을 연극영화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그 험난한 입시의 과정을 견디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제가 예고를 나왔고 예대를 나와서 연기를 10년 정도 학교에서만 배운 입장으로서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만난 사람들, 가르침 받은 것들, 그리고 운 좋게 여러 기회가 닿아서 많은 다양한 작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해보고 워크숍도 올려보고 인턴십도 받아보고 한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본인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극영화과를 가야만 배우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난 연극영화과를 가야 돼 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연극영화과에 가서 거기 학교에서도 충분히 많은 배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파이팅입니다. 수업을 오래 들어도 연기자로 데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 조금 위험한데, 수업을 오래 들어도 연기자로 데뷔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수업을 오래 들었다고 해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기력이 부족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수업을 오래 들었는데 도전을 하지 않아서 막상 오디션을 보거나 자기를 이 야생에 던지거나 자기를 알리려는 시도, 예를 들어 브랜딩이나 아니면 SNS의 홍보 활동이나 프로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닌데요 선생님 전 하는데요? 눈이 너무 높아서일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 작업을 차근차근 하면서 내가 출연 영상을 쌓는 거나 단편 영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대기업 회사의 기획사 오디션만 넣는다거나 하면은 사실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요. 혹은 마지막으로 연기를 오래 배우는 거에 중독되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원만 10년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학원만 다녀. 근데 다른 건 안 해. 자기의 이미지를 더 개발한달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협업과 작업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학원 다니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전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뾰족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해도 계속해서 밖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연기 말고 다른 길을 가야 될지 고민돼요. 이 고민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게 배우만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 활동을 하는 배우가 되기까지는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 지망생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인 배우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년
배우들까지도 일을 병행하면서 자기의 어떤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까지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돈을 벌면서 배우 준비를 해야 한다면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불규칙적인데 일은 굉장히 규칙적이어서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연기를 하려고 알바를 하는 건데 알바를 하다가 연기할 시간이 없어서 연습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쫄쫄 굶으면서 연기만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병행을 하는 수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연기나 배우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배우가 이미지 소모된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왜 해? 야, 이미지 소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요, 이미지 소모될 것도 없어요. 지금 누가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나이는 계속 먹고 한 살 한 살 가는데, 그럼 본인 그 전까지 3년 전에 이미지 소모되느라고 아무것도 안 찍으시면 그거 뭐 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배우가 주체적으로 자기를 알려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컨텐츠를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과정을 많이 올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가 배우 지망생인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 지망생일 때 너네가 하고 있는 것들, 연습하고 있는 거, 프로필 투어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험난한 모진, 실패에도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킵고잉 하고 있는 과정을 올리면 그게 너네의 자산이 될 거고, 그 과정을 응원해주는 정말 찐팬이 생길 거고, 그 과정을 보고 너네를 다시 보는 또 관계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회가 하나둘 생길지도 몰라. 우리가 언젠가 늘 나를 기대하면서 이미지 소모가 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나만의 어떤 계정이나 채널을 만들어서 꾸준히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주체적인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소모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거의 뭐 영상 뭐 얼마나 조회수 나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미지 소모될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나의 과정을 오픈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알리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영상으로나마,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응원합니다. 끝! 그러면 오늘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충분히 달려주시면 제가 또 버전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